오늘 머사지로 2부 첫 순서 함께 할게요. 오늘은 MBN골드 윤강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윤강진 매니저와 오늘 8개의 종목 대결을 한번 펼쳐보겠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오늘 홍기남님의 추천주 KG 이니시스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쇼핑이 증가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택배를 좀 이용해서 문 밖을 나가지 않고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주고요. 목표가 23,000원입니다. 네, 성우 하이텍 김종구님의 추천주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대표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목표가 5,000원 주셨네요. 오하임님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의 선도 기업이죠. 현재 7,840원 지나고 있습니다. 목표가 9,800원입니다. 전석봉님 이노 와이어리스 양원 실적이 올해도 이어진다라는 분석입니다. 35,000원까지 보시네요. 자, 객장에 계신 윤여민 팀장은 네이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네이버는 이제 금융 플랫폼 회사로 새롭게 진화를 하고 있죠. 목표가 22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곽영훈 부장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진 머티리얼즈 64,000원까지 주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도 2차 전지 관련주 LNF 추천해 주셨네요. 2차 전지 관련주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인가요? 목표가 3만 원입니다. 염승환 차장은 삼양 패키징 추천해 주셨는데요. 4분기 실적 호전 그리고 저평가 메리트를 갖고 있는 삼양 패키징입니다. 18,000원까지 목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은 좀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종목들 8개가 함께 올라왔는데요. 하나씩 종목 간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첫 번째 대결로 올라온 KG 이니시스. 최근에 이제 택배, CJ 대한통운 혹은 물류주나 아니면은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KG 이니시스 결제 관련해서도 또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종목 다 아주 훌륭한 종목이라고 일단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정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또 성장성도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점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KG 이니시스는 83점 정도가 나왔고요. 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1점 더 점수를 좀 더 줬는데요. 84점 나왔습니다. 1점 차이예요. 네, 1점 네. 차이로 제가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사실 이때는 점수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KG 이니시스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G 이니시스는 다 아시다시피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한국 시장에서 굉장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성장성을 어떤 걸로 좀 잡아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자체적인 아이템으로도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더구나가 최근에 보니까 BS 렌탈이라는 생활가전, 사무기기 이런 거를 대여하고 판매하는 렌탈 플랫폼 업체를 인수하는데 플랫폼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어서 자회사나 아니면 관계사라도 된다고 하면 향후 성장성에 있어서 재무제표상에 상당한 어떤 변화가 예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요, 아마존과 함께 이제 글로벌 셀링 부분에 대해서도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매출을 올릴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을 제가 좀 많이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KG 이니시스가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이렇게 가미가 되었지만 또 반면에 이제 점수를 좀 깎였던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문난 잔치상에는 먹을 것이 없다듯이 이렇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매출도 잘 나오고 또 이제 영업이 또 잘 나오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상당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만 조금만 낮았다 그러면 점수가 더 많이 나왔을 건데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수입을 낸다 하더라도 크게 수입이 많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점수가 83점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83점을 주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성우 하이텍은 84점이 나왔죠.
자, 이 회사는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부품을 이제 주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는 국내 그 자동차 유명 기업들은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외국 기업에 지금 뭐 BMW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성우 하이텍을 조금 우리가 바라볼 때 다른 각도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성우 하이텍이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죠. 2019년도 초만 하더라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대북주 관련주로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는 마그네슘 성령 접합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마그네슘이 철보다는 6배 정도 강한 그런 원재료거든요. 그러면서 알루미늄보다도 가볍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 기술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 아주 강한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이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KG 이니시스보다 약간 더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역시 좀 점수가 낮은 이유는요.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너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보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20년 1분기 그리고 한 2분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84점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종목의 승자는 성우 하이텍이 되겠네요. 자, 다음 대결입니다. 두산 퓨얼셀과 이노와이어리스의 대결입니다.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뭐 정책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관련 투자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서는 뭐 수소차나 뭐 전기차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이 많지만 수소차보다는 저는 전기차에다가 점수를 좀 더 주고 싶고요. 당장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네. 앞으로 바로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군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저는 이제 전기차로 여러분들에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나와 있는 두산 푸얼셀, 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네. 푸얼셀을 하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노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라는 거는 뭐 선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딱 봐도 뭐 이렇게 전선, 무선 이런 관련주라고 네. 딱 느낌이 오는데요. 일단 점수부터 말씀드리면요. 두산 푸얼셀 같은 경우에는 61점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요. 89점이 나왔거든요. 점수 차가 너무 큰 폭으로 그러네요. 차이가 났는데 두산 푸얼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61점을 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과거부터 쭉 알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는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산 푸얼셀을 제가 아침에 오전 8시경에 제가 받아서 이걸 분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61점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61점. 제가 아는 선에서는 61점밖에 안 나오겠다라는 선이 들었는데요. 왜 그런지 보니까 최근에 인적 분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설 회사더라고요. 신설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일단 보류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절대 원칙이 있어서 저는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었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두산에서 인적 분할되었으니까 과거부터 잘 아신다 하시는 분들만 투자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피트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5분 이내에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투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남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적어도 1시간 동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피터 린치처럼 우리도 그런 그 절대적인 신념, 투자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 두산 푸얼셀을 그런 맥락에서 종목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좀 조사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 앞으로도
이런 그 유무선 자동 측정 또는 제어 시스템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미래 산업에 있어서 성장성도 앞으로 가능성이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최근 과거부터 지금까지 분기 매출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최대 실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도 좋고 과거도 좋았고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을 만한 이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점수를 89점을 제가 이제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4분기 영업이익까지만 본다고 하면 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쯤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보듯이 많은 분들도 똑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서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네. 두산 퓨얼셀과 이노와이어리스 상당히 격차가 좀 컸습니다. 61대 89. 이노와이어리스가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이겼고요. 다음 대결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대형주 나왔네요. 네이버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2차전지 쪽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난주에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가 제가 최종 우승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편에 한번 보시면은 일진 머티리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종목 설명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점수는요, 72점 정도로 제가 책정을 했고요. 반대편에 있는 일진 머티리얼스는 지난번에는 88점으로 1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점수가 86점입니다. 좀 떨어졌네요. 네, 조금 떨어졌는 이유가 왜 그러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난주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서. 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점수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암만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수입을 줄 수 없는 기업이면 그쵸. 저는 뭐 그런 좋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은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없다. 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수를 좀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86점이 나왔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데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 벌써 나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역대 최고의 실적이더라고요. 6조 5천억이 넘어가는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6조 5천억 정도를 냈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하다. 작년보다도 못하고요. 역대에 비교해봐도 상당히 많이 좀 저조한 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래 성장과 관련돼서 투자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제가 조금 예측을 해보는데 물론 좀 더 조사볼 필요가 있겠지만은요. 제가 아침 한 2시간 정도를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네이버를 좀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느냐,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좀 관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점에서 제가 72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만약에 바라보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72점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내재 가치를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먹을 떡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기본적 분석도 아주 훌륭하고요. 난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단타맥의 스윙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은 지금 좋긴 하지만 좀 자리 자체가 살짝은 높은 감이 있는 두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목까지 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이. 네.
그래서 점수로 이제 그 부분이 약간 가만히 돼서 깎였는데 네이버가 72점, 일진 머티리얼즈가 86점이 나오면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다시 한번 이겼습니다. 네. 자, 다음 대결입니다. 이번에도 2차 전지주예요. LNF 그리고 삼양 패키징인데요. 두 종목의 승자는요? 네, 그 LNF 점수부터 말씀드리면요, 62점이 나왔습니다. 62점이고요.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87점이 나왔습니다. 87점. 네. 그래서 LNF 62점은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이번 연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자꾸 이번 연도라고 하는데 2019년도 실적이 2018년도에 한 60%밖에 되진 않겠더라고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어떤 걸 보더라도 2018년도에 한 60% 정도 수준에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뭐 최근에 분할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출액이 너무 지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는 뭐 짧은 시간 내에 너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할을 한 적도 없고 한데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주가는 또 왜 이렇게 요즘 최근에 올라가느냐라고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 수요가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지금 그 증권사라든지 애널들이 좋은 방향으로 미래 성장성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도에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최근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차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이런 주가 형상인데 저는 이걸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62점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 제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눈에서 제 입장에서 제가 한 1시간 이상 정도 살펴본 바에 의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양 그러면 패키지 말씀드릴까요? 네. LNF 62점이고요. 네, 삼양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게 갖고 나와서 제가 점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의 점수는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86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삼양 패키지가 86점. 네. 네. 지지난주인가 제가 3주 전에 나와서 했는데 우승은 못했고요. 그때도 아마 4강까지는 간 종목인 걸로 기억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PT 그러니까 페트죠. 페트 용기 부분을 이제 만드는데 네. 우리 음료수 마실 때 쓰는 그 페트 용기 이제 그런 부분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는 아셉틱 방식으로 이 페트 용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용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핫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 그리고 이제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그 여러 가지 그 기본적 분석도 그렇고 최근 실적도 좋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여러 가지로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너무 좋은데 불구하고 차트가 좀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87점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0점 나왔고요. 내재 가치에 비해서 항상 주가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이 기업은 좀 특이하게도 배당주로 좀 많이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작년 부분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하락한 모습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하고 바라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내재 가치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삼양 패키징 네. 87점 나왔습니다. 87점이요. 네. 그러면 삼양 패키징이 일단 LNF를 이겼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8개 대결 종목 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서 점수까지 매겨봤어요. 그래서 지금 점수를 보니까 가장 높은 게 89점을 얻은 이노와이어리스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우승은 이노와이어리스 전석봉님의 추천주입니다. 다시 한번 모멘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요. 2020년도부터 이제 이번 연도죠. 자, 5G 투자, 통신 TNM 통신 장비, 그러니까 기축을 관리하면서 유지 보수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지금 뭐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장비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저는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전선봉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얼마나 네. 이거를 그러니까 매출에 반영이 될 건지 한번 체크 포인트로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5G 투자 정권에서 스몰셀 같은 게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가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낼 거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적어도 3년, 앞으로 5년 이내에는 먹거리에서 충분히 매출과 직결되어서 연결이 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때문에 네. 이노와이어리스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적어도 2020년 한 상반기 정도, 한 6월 전까지 바라보는 게 1차 목표가가 37,5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뭐 오늘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32,000원 정도는 매수가로 추천을 했는데 네. 오늘 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37,500원 정도로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2차 목표가를 41,000원까지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주가가 나왔고요. 내재 가치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36,8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하로는 뭐 언제든지 투자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 종목은요,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32,000원 부근이면 가능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전석봉님보다 더 높게 주셨네요. 37,500원. 그리고 2차로는 41,000원까지도 바라보겠다. 손절가 27,000원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저녁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제가 항상 수요일 날 오후 6시에는요, 여러분들과 한번 직접 만나 뵙고 또 오늘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고 하는 시간을 네. 가지니까는요, 꼭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강진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